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라클 강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오라클의 논리적인 구조, 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라클을 구성하고 있는 논리, 물리적인 구성 요소는 논리적 구성 요소는 블록, 익스텐트, 세그먼트, 테이블 스페이스. 자, 이런 것들이 논리적 구성 요소고요. 물리적 구성 요소 이런 파일들은 데이터 파일, 리드로그 파일, 컨트롤 파일, 파라미터 파일.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확인해 보시고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오라클 시큐시에서 했습니다. 오라클의 논리적 구성 요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블록, 확장 영역, 세그먼트, 테이블 스페이스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데이터 블록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다. 오라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 입출력의 단위고요. 자, 논리 블록이나 페이지라고도 부릅니다. 오라클 DB의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어디에 저장되냐면 하드디스크에 데이터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파일은 운영체제 블록으로 구성된 그 하드디스크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하드디스크에 데이터 파일이 저장이 된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쓰고 읽는 동작의 최소 단위이며 데이터 블록 크기는 운영체제 블록 크기의 배수로 해야 불필요한 IO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간단히 보시면 여기 왼쪽이 오라클의 데이터 블록입니다. 오른쪽이 운영체제 OS의 블록이고요. 자, 블록은 블록 헤더가 있습니다. 블록 헤더가 있어요. 자, 여기 블록 헤더. 그리고 실제 우리가 테이블에 사원 테이블에 뭐 데이터 입력하면 이 로우 데이터 부분 쌓이고요. 자, 이 부분은 프리 스페이스로 나중에 입력하려고 빈 공간은 놔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가 입력되면 이쪽에 막 쌓이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블록이 구성되어 있고요. 자, 오라클 19C에서 기본적으로 8K가 이제 기본값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에 OS 블록은 이렇게 4K씩 구성이 돼서 이 오라클 데이터 블록은 OS 블록의 배수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자, 입출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죠. 데이터 블록의 크기는 우리 오라클에서 DB 블록 사이즈 시스템 파라미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제가 일단 뭐 나가서 들어오는 거 보시면 그죠? 이렇게 SQL 플러스 시스템 관리자 들어와서 쇼 파라미터 DB 블록 사이즈 이렇게 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819 현재 8K쯤 오라클 19시에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블록이 여러 개 모이면 익스텐트 확장 영역이라고 합니다. 연속적인 데이터 블록의 집합입니다. 딕셔너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 뒤에 가면 테이블 스페이스 배울 텐데, 이 테이블 스페이스는 논리적인 구성 요소의 상위에 있는 개념이죠. 확장 영역이 여러 개 모이면 세그먼트가 되고, 세그먼트가 여러 개 모여서 테이블 스페이스가 됩니다. 테이블 스페이스 관리하는 방법 중에 뒤에 가서 잠시 소개할 건데, 딕셔너리 기반으로 테이블 스페이스 관리하는 딕셔너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는 초기 익스텐트 확장 영역, 초기 익스텐트가 5개로 이루어지고요. 이 익스텐트는 기본적으로 그 크기 다릅니다. 대체적으로는 뒤로 테이블에 데이터 추가될수록 익스텐트 크기가 조금씩 늘어나도록 전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최소값은 1이고, 최소값은 1이고, 블록이 1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이 익스텐트 안에 들어올 블록의 최대값은 OS 따라 다르다. 이 세그멘트, 확장 영역이 여러 개 모이면 세그멘트인데, 세그멘트는 우리 뭐 테이블이나 인덱스라고 생각하세요. 세그멘트에 할당된 초기 익스텐트가 꽉 차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 사원 테이블에
사원 테이블에 데이터가 계속 입력이 돼서 공간이 꽉 차면 이 익스텐즈를 계속 할당해 줘야 됩니다. 오라클은 자동으로 해당 세그멘트에 자, 익스텐즈를 할당하는데 증분 익스텐즈를 할당한다고 합니다. 증분 익스텐드 할당하는데 증분 익스텐트는 해당 세그멘트의 이전의 익스텐트보다 같거나 더 큰 사이즈다. 대체적으로. 자, 테이블에 데이터가 꽉 차면 뭐가 추가돼요? 익스텐트가 추가됩니다. 익스텐트는 최소 한 개 이상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죠? 자, 만약 테이블 스페이스 생성 시 익스텐트 사이즈를 똑같이 하려면 어, 공간이 부족해서 익스텐트가 계속 추가될 때 똑같은 사이즈로 익스텐트를 채우려면 우리가 이렇게 유니폼 사이즈의 속성 이렇게 주시면 자, 익스텐드 사이즈를 균일하게 오메가 정도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은 오메가로 세팅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익스텐트를 해당 크기로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자, 우리가 테이블을 생성하면 처음부터 한 개 큰 공간이 있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익스텐트 안에 몇 개의 블록 정도 있어서 이 공간이 익스텐트가 할당이 되고 데이터가 입력되면 이 공간이 모두 사용되겠죠. 자, 그러면 또다시 익스텐드를 계속 할당받아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익스텐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최소 단위 블록이 여러 개 모이면 익스텐트. 자, 익스텐트가 여러 개 모이면 세그멘트입니다. 자, 다음은 세그멘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확장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 이상의 익스텐트로 이루어진다. 테이블은 데이터 세그먼트고 인덱스는 인덱스 세그먼트입니다. 자, 세그멘트는 그냥 테이블이나 인덱스다. 그냥 뭐 헷갈리시면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그멘트에는 여러 개의 익스텐트 확장 영역이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데이터 블록들이 여러 개 있다. 확장 영역에는 익스텐트에는 데이터 블록이 한 개에서부터 n개까지 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확장 영역 익스텐트가 지금 이 세그멘트에는 이게 테이블이라면 이 테이블에는 익스텐트가 지금 몇 개? 하나, 두 개죠. 자, 익스텐트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a 언더바 익스텐트라는 딕셔너리 뷰를 통해서 우리가 이따가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운 테이블의 실제 데이터는 데이터 세그멘트에 저장되는 반면 인덱스는 인덱스 세그멘트에 저장된다.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런 세그멘트가 여러 개 모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테이블 스페이스 안에 테이블들이 있는 거죠. 즉 세그멘트가 있고 세그멘트 안에 익스텐트가 있고 익스텐트 안에 블록들이 있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테이블 스페이스로 구성이 되고 각 테이블 스페이스 안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의 인덱스 이런 세그멘트들이 있고 세그멘트 안에는 여러 개의 익스텐트가 있고 그죠? 자, 익스텐트 안에는 블록들이 있다. 이렇게 자, 우리 오라클의 논리적 구성 요소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논리적인 스토리지 단위로 나눠지고 테이블 스페이스는 세그멘트 그리고 전화가 확장 영역으로 나눠지고요. 그죠? 확장 영역은 연속된 블록의 모입니다. 자, 각 세그먼트 테이블의 인덱스는 하나의 테이블 스페이스만 속합니다. 멀티로는 못 뛴다. 하나의 테이블 스페이스만 속한다. 자, 우리 사원 테이블 EMP 테이블은 유저스라는 테이블 스페이스에 속해 있습니다. 멀티로 뭐 시스템 테이블스에 동시에 속한다. 다른 테이블 스페이스에 동시에 속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원 테이블은 유저스 테이블 스페이스만 속합니다. 그러므로 세그멘트의 모든 익스텐트 또한 동일한 테이블 스페이스에 저장이 되겠죠. 테이블 스페이스 내에서 세그멘트, 테이블 인덱스는 물리적으로 여러 데이터 파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원 테이블의 일부는 유저스 01dbf 파일에 여기 데이터 파일입니다. 뭐라 그래서 사원 데이터의 일부는 유저스 02.dbf 이렇게 저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테이블 스페이스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n개의 데이터 파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물리적인 데이터 파일입니다. 데이터 파일은 테이블 스페이스는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자, 사원 테이블은 데이터가 많아서 데이터 파일 A, B 이렇게 멀티로 걸쳐져서 포진합니다. 부소 테이블은 데이터 작아서 하나의 데이터 파일에만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테이블 스페이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라클 물리적인 데이터 파일로 이루어진다. 자, 그럼 이러한 논리적인 저장 공간, 테이블 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은 오라클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같은 객체가 꽉 차서 데이터가 꽉 차서 새로운 익스텐트를 요구하면 오라클 입장에서는 빈 공간 찾아서 넣어줘야 되겠죠. 오라클 입장에서 새 익스텐트를 찾아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또 유사하게 테이블의 데이터가 딜리트가 많이 돼야 삭제돼서 더 이상 익스텐트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반환해서 딴 데서 익스텐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하는데, 자, Locally Managed Table Space는 테이블 스페이스 자체의 피트맵을 이용해서 익스텐트를 관리하고요. ASSM, 자동 세그멘트 공간 관리, MSSM, 수동 세그멘트 공간 관리. 자,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딕셔너리 기반, 딕셔너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는 데이터 딕셔너리 정보를 이용해서 자, 익스텐트를 관리합니다. 자, 여기 오타네요. 자, 익스텐트를 관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라클의 물리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구성 요소. 오라클을 비롯한 RDBMS 특징은 테이블이나 뷰, 인덱스, 자, 이런 건 전부 다 논리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런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가 물리적인 저장 구조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물리적 구조와 논리적 구조가 분리되며 있으므로 논리적 구조에 대한 액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의 물리적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 오라클에서 물리적인 데이터 파일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테이블 이름 EMP, 사원 테이블 이름 EMP가 바뀌어지진 않는다. 서로 독립적으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성 요소로는 뭐 프로세스 메모리 뭐 있지만 파일, 자, 파일이 대표적인 물리적 구성 요소죠. 자, 오라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파일,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복구용으로 활용되는 모든 트랜잭션 로그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변경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리드로그 파일, 데이터 파일과 리드로그 파일 위치를 갖고 있는 컨트롤 파일, 제어 파일이라고도 하죠. 자, 컨트롤 파일, 데이터베이스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파라미터 파일,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오라클의 물리적인 구성 요소다라고 합니다. 자, 오라클 19시 제가 설치했는데요. 자, C에 뭐 app 밑에 오라 데이터 ORCL 요거는 이제 오라클 이름이죠. SID. 여기에 이런 식으로 컨트롤 파일, 리드로그 파일, 오라클의 데이터 파일, 자, 오라클의 데이터 파일 이런 식으로 이런 오라클의 물리적인 구성 요소도 있습니다. 자, 이거 싹 치워버리면 데이터베이스 완전 막아버립니다. 자,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자, 이거 오라클에서 아주 중요한 파일들이죠. 자, 다음은 논리적 구성 요소와 데이터 파일의 관계. 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테이블 스페이스로 이루어지고요. 하나의 테이블 스페이스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있죠. 세그멘트가. 그 세그멘트에는 여러 개의 익스텐트가 있죠. 익스텐트 안에는 한 개에서 n 개까지 오라클의 데이터 블록이 있죠. 자, 하나의 오라클의 블록은 OS 블록의 배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오라클 데이터 블록에는 여러 개의 OS 블록이 있고요. 자, 하나의 데이터 파일에는 여러 개의 OS 블록이 있고 하나의 테이블 스페이스에는 하나의 테이블 스페이스는 여러 개의 데이터 파일로 구성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요 하나의 데이터 파일은 여러 개의 익스텐트로 만들어져 있다. 자, 요 구조를 위에 있는 설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구조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은
사원 테이블이 데이터 파일 두 개에 나눠져 있고, 자, 여기랑, 그죠? 여기랑, 자, 두 개의 사원 테이블이 두 개의 데이터 파일이 나눠져 있고, 두 데이터 파일에는 확장 영역이 익스텐트가 각각 하나 있는데 사이즈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익스텐트는 대체로 뒤로 가면 갈수록 증분되는 것들은 각각나 큰 사이즈로 대체로 할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하나가 있다. 근데 사이즈가 다르다. 여기는 96K고 여기는 192K네요. 좌측의 확장 영역에는 자, 데이터 블록 12개로 구성이 된 익스텐트가 있고, 자, 오른쪽에는 데이터 블록 몇 개 있어요? 24개가 있다. 자, 24개로 구성된 익스텐트가 있다. 자, 이게 자원 테이블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데이터 세그멘트. 자원 테이블은 288K인데, 자, 이쪽 데이터 파일에는 96K가 있고, 이쪽 데이터 파일에는 192K가 있는 거죠. 자, 요 그림 잘 참고를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논리적, 물리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습하기 전에 자, 자주 나오는 오라클 데이터 딕셔너리가 무엇인가? 오라클 데이터 딕셔너리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 딕셔너리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사용자, 권한, 스키마 개체, 뭐 테이블이나 인덱스, 뷰 이런 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은 DB 구조 등등등 모든 DB의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시스템 테이블 또는 뷰입니다. 오라클이 사용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 사용자가 사용하는 테이블 스페이스가 아닌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 위치에 있고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그 뷰를 통해서 제공하는데요. DBA 언더바로 시작되는 뷰는 DBA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볼 수 있는 뷰이고 all 언더바로 시작되는 뷰는 특정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모든 객체 정보를 보여줍니다. 접근 가능한 걸 보고 싶을 때는 all 언더바 유저 언더바로 시작되는 뷰는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고 그 사용자가 소유한 객체 자, 그 사용자가 만든 테이블 내가 스콧 계정을 접속해서 유저 언더바 테이블즈로 보면은 내가 만든 테이블들이 나오는 겁니다. all 언더바 테이블로 보면 내가 스콧이란 사용자 계정을 들어가서 all 언더바 테이블즈에서 조회해서 나오는 테이블의 목록은 내가 접근을 할 수 있는 내가 만들지 않아도 내가 권한을 허용받아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테이블들도 다 나옵니다. all 언더바에서는 자, 실습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스콧은 DBA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습은 뭐 간단한 건데요. 유저 언더바 데이터 파일즈 또는 DB 언더바 데이터 파일즈로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이터 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뷰입니다. 파일 이름,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 데이터 파일 크기, 가용한지 이런 상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콜이 돌리면 DB 언더바 데이터 파일즈 자,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이나 그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냥 콜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users 뭐 undo tbs 시스템 이런 테이블 스페이스도 있네요. users 테이블 스페이스가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자, 파일의 경로 이건 오라클의 물리적인 데이터 파일의 위치 자, users 테이블 스페이스는 users 01dbf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현재는 하나의 데이터 파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접속한 사용자. 자, 저는 스콧 계정을 접속했어요. 현재 접속한 사용자의 사용자명 기본 테이블 스페이스 생성 일자 최종 로그인 일지를 확인하는 쿼리를 만들어라. 자, db 언더바 users라는 뷰를 통해서 자, 조회하면 되는데 이 유저라는 키워드 있죠. 자, 이 유저 함수입니다. 자, 현재 세션 내가 지금 스콧 계정을 접속했죠. 현재 세션의 사용자 이름을 바차투 형식으로 돌려줍니다. 자, 바차투 형식으로 돌려줍니다. 여기는 이제 다시는 죄송합니다. 자, 요런 폴이랑 똑같은 거죠. 예.
이렇게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자, 그냥 이렇게 유저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DB 언더바 유저스 모든 사용자를 다 있죠. 이렇게 그 유저의 디폴트 테이블, 스콧의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는 유저스. 자, 이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는 자, 이 스콧 계정에서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테이블 스페이스를 명시적으로 지정 안 하고 테이블 만들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유저스 테이블 스페이스에. 여기에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입니다. 자, 간단히 와주시고요. 자, 유저 언더바 테이블 딕셔너리를 통해 현재 사용자가 소유한 작성한 테이블의 목록을 볼 수 있다. 자, 현재 스코프 계정에서 작성한 이렇게 테이블의 목록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냥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저 언더바 테이블 딕셔너리에서는 자,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이랑 테이블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이블 크기 궁금하죠? 테이블 크기. 타운 테이블, 데이터 블록 수와 데이터 크기를 고려하세요. 자, EMP 테이블에 유전드바 세그멘트라는 세그멘트의 정보를 조회하는 딕셔너리 뷰를 통해 데이터 블록, 데이터 크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EMP 테이블은 블록이 8, 그리고 자, 64K네, 그죠? 자, 그 다음에 myemp1. 다른 테이블 한번 보겠습니다. myemp1 테이블은 한 2천만 건이 있는 테이블이에요. 아, 이거 블록도 많고, 그죠? 자, 사이즈도 크죠? 자, 이런 식으로 유저 언더바 세그멘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EMP 테이블 14건이 있고, myemp1이죠? 이거 2천만 건이 있는데, 몇 개의 익스텐트로 구성되어 있는지 db 언더바 익스텐트 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EMP 테이블은 아까 8개 블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8개 블록으로. 그럼 익스텐션은 몇 개인지 db 언더바 익스텐트 뷰에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EMP 테이블은 자, EMP 테이블 레코드 한 건 나왔죠? 익스텐트가 하나고요. 그 익스텐트 아이디는 0이고 자, 익스텐트는 몇 개? 한 개 있다. 블록의 아이디는 이거고. 자, myemp1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myemp1 테이블은 2천만 건 있었어요. 아까. 죄송합니다. 자, 자, 이렇게 조회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개수가 상당히 많죠? 익스텐트가 뭐 210개 주면 되네요. 자, 이 레코드 건수가 익스텐트의 개수입니다. myemp1 테이블은 자, 이렇게 많고, emp 테이블은 하나였죠. 자, 이렇게 우리가 db 언더바 익스텐트 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오라클의 논리적 물리적 구조를 배웠는데요. 자, 우리가 개발자라도 이 정도 오라클의 구조를 알고 SQL 사용하시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